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반말하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존대할 것을 강요하던 시어머니를 가족들 모두와 함께 참교육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다시는 시댁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생기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꽂히면 주변 사람들 여러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네요. 제 마음에 들게 시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왕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의 닥달에 신랑과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맞존대하는 것으로 합의 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 하시면 신랑이 막아준다 했었고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누구한테 싫은 거 티내고 할 말 딱딱하고 사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시어머니께 했던 것이 더 가슴 떨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신랑은 동갑입니다. 이제 갓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아기 하나 있고요. 결혼 전에는 그런 말 없으셨는데 신행 다녀오자마자부터 저한테 신랑에게 존대하라는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신랑을 부르는 호칭이 자기야였습니다. 원래 동갑이라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게 된 케이스라서 이름 부르고 했었는데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부터는 서로 호칭을 자기로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시어머니 앞에선 땡땡 아빠 이렇게 호칭을 바꿨고요. 그리고 신랑에게 존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애교도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위세에 눌려서 그런지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말을 조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리고 최대한 예쁜 말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신랑에게 반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너희가 동갑내기로 친구처럼 지내왔다지만 반말하는 것은 어른들이 보기에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존대를 하라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신랑과 저 둘이 맞존대를 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알겠다고 시원하게 대답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를 볼 때마다 왜 신랑에게 존대를 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서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너한테 존대를 하라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남편을 끌어들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존대하고 신랑은 저에게 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존대하라는 잔소리를 하셔서 매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께 신랑과 내가 동갑이긴 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부부는 동등한 것인데 서로 존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 여자 위치도 안 배웠냐고 하시더니 낮은 위치에 있는 여자가 존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남편에게 반말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신랑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면 모르는데 아직 환갑도 안 된 분이세요. 그런데 무조건 저만 신랑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대우해줘야 한다는 말씀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을 때 신랑이 나서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가 서로 존대를 하면 아이한테도 좋대요.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신랑에게 존대를 하고 신랑은 저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 엄마는 왜 집에서는 아빠한테 반말하고 할머니 앞에서만 존댓말해? 이럴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해서 시어머니께 혼날 것이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아이에게 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 교육상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시어머니와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릴까 아니면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했어요.
신랑과 제가 맞존대를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신우도 신우 남편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는데 신우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니 시어머니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신우와 신우 남편은 3살 차이가 나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반말을 하고 신우는 본인 남편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하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별 말씀 없으셨는데 저에게만 유독 존댓말을 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더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신랑이 저를 위해 이벤트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신우 부부도 시댁에 와 있었는데 신랑이 신우에게 너도 아기 태어날 때를 생각해서 남편에게 존대를 해야 하지 않아? 하고 묻더라고요. 신우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에게 존대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것들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게 아이한테 좋은 것이지 호칭, 존대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요. 남편과 저는 신우 말에 신나게 호응해 주었죠. 부부가 서로 존대하냐 반말하냐 하는 것보다 부부 금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시어머니 잔소리에 못 이겨 저와 신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랑이 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부부가 동등하다면서 서로 존대를 해야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랑은 극존대에 가까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호칭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신랑이 저에게 자기라고 부르고 저는 신랑에게 땡땡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가지고 여보 당신 해야 한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 부부는 자기라고도 하고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이름도 부르고 하는데 신우 부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아이가 두 돌이 다 돼가니 말문도 좀 트이기 시작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엄마의 위치가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번 달에 신우네를 시댁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새언니한테 잔소리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아이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고마움도 잠시 시어머니는 할 소리는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신우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온 것이 저도 폭발했던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 어머님께 혼나는 거 싫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르면 어른에게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신랑이 나서 주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혼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어요. 잘못하면 혼나는 것이라고요. 신우가 또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엄마, 언니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으면 엄마가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호칭 가지고 꼬투리를 잡겠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시어머니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이제 아이가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아는데 아이 앞에서 어머님한테 혼나는 거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날 이유가 있으면 아이 앞에서라도 혼나겠는데 매번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혼나니 아이 교육상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네요. 시어머니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니 이러시면서 혼자 소리 지르시고 광분을 하셨어요. 신랑이 우리 땡땡이 이상해질까봐 이제 여기 다시는 못 와요. 이렇게 말했고 저도 시어머니께 신랑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도 그게 낫겠다고 하면서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안 돼서 시어머니 전화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하면 편안할 일을 제가 덤벼서 일을 키웠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꼬투리 잡는 어머님이 문제이고 저는 어머님한테 덤빈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혼나는 엄마 모습 보여줄 마음 전혀 없다고 신랑이 다시는 어머님 찾아뵙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이제 전화하셔도 의견 대립으로 싸우기만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신랑이 시어머니 전화 안 왔었냐고 물어보길래 통화 내용 말해주었더니 전화는 왜 받았냐고 앞으로 받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날 시어머니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다고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 참으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왕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에게 부조리한 일부터 접하게 만들기 싫어서요. 자식들과 손주보다도 본인 고집이 우선인 시어머니인데 그동안 잘 참아주셨네요. 참을성도 있으시고 생각도 깊으시니 아이가 바르게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